춤추는 로봇이 피지컬 AI는 아닙니다. 제가 돈을 벌 수 있을까? 그런 것인 거죠. 사람이 하나도 개입하지 않고 만들 수 있는가? 이제는 그런 기술들을 선점하는 제조기업들이 나중에 훨씬 더 크게 성장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페블러스 대표 이주행입니다. 부대표 이정원입니다. 얼마 전에 물구나무 서는 로봇을 봤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너무 재미있었었는데요. 한편으로는 다른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돈을 벌 수 있을까? 그런 것인 거죠. 저희랑 같이 긴밀하게 컬래버레이션 하시는 카이스트 장영재 교수님 다크팩토리 하시잖아요. 인간이 있는 공장은 불이 켜져 있어야 되는데 로봇이 일하는 공장은 불이 꺼져도 동작한다는 그런 개념에서 다크팩토리라고 하죠. 그 이야기를 하다가 춤추는 로봇이 피지컬 AI는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장영재 교수님이 굉장히 반기시더라고요. 물론 춤을 추고 물구나무를 서는 그런 기술도 필요하긴 하겠지만 결국에는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로봇 기술이라는 것은 수십 수백 대의 로봇이 다크팩토리 안에서 생산성 있는 어떤 일을 하는 것, 그런 것들에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다크팩토리, 공장 전체가 하나의 로봇이라고 보는 개념이겠네요. 이제는 그런 기술들을 선점하는 제조기업들이 나중에 훨씬 더 크게 성장할 것 같습니다. 큰 그림을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엔비디아 키모도라는 게 발표돼서 봤는데요. 그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굉장히 흥미로운 기술이고요. 말 한마디에 의해서 로봇이 동작을 하는 기술이었었죠. 그런 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데이터를 만들었을 텐데 키모도의 경우에 모션 캡처 데이터를 엄청나게 수집을 많이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이 자산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신경망이라는 거는 이렇게 구축하면 되겠다, 학습하면 되겠다라는 것들이 알려져 있죠. 근데 문제는 그 데이터가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모델의 아키텍처나 학습되어 있는 웨이트 값들을 공개를 하긴 하지만 진짜 중요한 데이터는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키모도도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았죠. 엔비디아에서 또 로봇 학습시킨 사례를 보니까 합성 데이터를 어마어마하게 사용했더라고요. 실제 로봇 데이터는 한 몇천 시간 구하고 합성 데이터는 거의 100배 가까이 만들어서 사용을 해서 98% 정도 합성 데이터를 썼다고 해요. 그런 식으로 피지컬 AI 시대에 훨씬 더 많은 용량의 데이터가 필요하고 그 데이터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되게 모순적이고 아이러니한 건데 피지컬한 AI를 위해서 버추얼한 데이터를 쓴다는 그런 개념인 거잖아요. 그 얘기는 피지컬한 AI가 너무 초기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 어디에도 그런 데이터가 없고 하지만 다행히 우리는 시뮬레이션 기술이 굉장히 그동안 많이 발전을 했으니 피지컬 데이터가 없는 그 공백을 버추얼로라도 메울 수 있는 시대가 된 거긴 합니다. 지금도 초기이긴 한데 사실 극초기 10년 전 관련된 연구를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페블러스가 데이터 회사이잖아요. 창업자인 저 또 공동 창업자이신 우리 부대표님께서도 데이터만으로 시작하진 않았었잖아요. 부대표님은 의료 AI를 하셨고 저는 로봇을 위한 AI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피지컬 AI라는 말이 없었어요. 제가 이제 2015년도부터 로봇에 관련된 일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애트리에서 마지막 팀은 인간 로봇 상호작용 연구실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로봇으로 했던 일들이 꽤 돼요. 그 당시 로봇은 사실 걸어다니지도 못했죠, 제대로. 겨우 아장아장 걷거나 손가락도 3개 가지고서 이렇게 하나 잡을까 말까 한 그런 수준이었었고 예를 들면 할머니를 도와주는 감성적인 휴머노이드 로봇이 있다고 했을 때 그럴 때는 인터랙션 데이터를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라는 문제에 대해서 그때는 이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 이제 컴퓨터 그래픽스랑 가상현실 이런 것들을 연구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럼 VR을 쓰면 되지였던 거예요. 가상현실 고글을 쓰는 순간에 나는 인간과 로봇이 상호작용하는 어떤 환경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예를 들면 내가 로봇이다 그러면 내 앞에 가상의 할머니가 계시는 거고 나는 로봇이 돼서 똑똑한 로봇으로서 할머니에게 어떠한 인터랙션을 할지를 움직이면 정말 귀한 현실에서 너무 훨씬 전에 2020년도 초반에 저희가 애트리에서 했던 그런 연구들이었었는데 지금 로봇 전시장에 가보면 다들 VR을 쓰고 계시더라고요. 로봇 데이터 취득하려고 해서 참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모션 캡처한 데이터들도 사실은 심튜리얼 갭이 꽤 있을 것 같고 많은 병목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정교한 시뮬레이터라고 하더라도 현실을 100% 모사하지 않는 순간에는 뭔가의 차이는 발생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차이를 어떻게든지 간에 메꾸는 비용이 실제 데이터를 구하는 것보다 더 적다고 한다면 또한 안전하다고 한다면 심투리얼 갭을 극복한다는 가정하에 결국 합성 데이터를 쓸 수밖에 없는 거고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모션 데이터의 모션 캡처 장비의 한계도 있었고
그래서 많은 갭들이 있었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휴머노이드 로봇이 물건을 조립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데이터를 취득하기 위해서 어떤 가상현실 장치, 휴먼 로봇 인터랙션 장치를 쓰는데 굉장히 어색하고 로봇답지 않은 액션을 사람이 만들어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거의 유일한 솔루션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쓰고 있죠. 그런 데이터 취득 공장들도 만들어지고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역시 스케일이 다른 중국이었던 것 같은데요. 로봇이 수백 대 있고 그 로봇 한 대당 사람이 붙어가지고 그 사람이 로봇을 티칭을 하거나 해서 이제 실제로 학습 데이터를 만들어내서 로봇을 위한 데이터 공장인 거죠. 대단한 스케일 어프로치라고 생각을 했어요. 순전히 로봇을 위해 사람이 일을 하게 되는 그런 현장인 것 같습니다.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 지금 관심 많이 받고 하긴 하지만 역시 산업적으로 중요한 것은 스마트 팩토리, 다크 팩토리에 대한 내용일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이건 민감한 문제이긴 하지만 과연 지금 현대자동차에서 만들어지는 그 자동차를 사람이 하나도 개입하지 않고 만들 수 있는가? 어떤 학술적으로나 또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해볼 만한 질문인 거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로봇 한 대 한 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로봇들이 여러 대가 있을 때 그 로봇들이 서로 잘 조율하면서 작업을 나눠서 할 수 있게 만들어진 어떤 운영체제가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런 데이터를 얻기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서 또 거기서 데이터를 취득을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죠. 지금 말씀하신 다크 팩토리를 위한 운영체제라는 거는 어떠한 공장이라도 자동화돼서 효율적으로 동작할 수 있는 AI 기반의 인프라가 될 것일 건데 그 위에서 올라가는 로봇들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다 사다가 미리 만들어 볼 수는 없으니 그러니까 디지털 트윈을 구축을 해가지고서 그럼 여기에 로봇이 몇 대 더 있어야 되겠다, 로봇을 줄여도 되겠다라는 걸 미리 플래닝 할 수도 있는 거고 안전의 문제도 미리 시뮬레이션 해볼 수도 있는 거고 거기에 심지어는 AI까지도 미리 만들어 볼 수 있는 거죠. 100대를 컨트롤하는 AI를 피지컬하게 만들기 전에 디지털 트윈에서 미리 만들어서 AI도 미리 만들어 볼 수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다크 팩토리를 위한 어떤 운영체제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디지털 트윈으로부터 당연히 그 데이터를 받아야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었을 때 공장에 대한 온톨로지가 또 중요한 화두가 될 것 같아요. 저희 지난 시간에 재미있는 온톨로지의 인사이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때 저희가 이제 이야기했던 온톨로지 중에서 요즘 각광을 받고 있는 팔란티 온톨로지가 아마 다크 팩토리를 위한 온톨로지랑 굉장히 연결이 될 것 같아요. 결국 팔란티 온톨로지라는 것은 어떤 조직을 그대로 모사하는 온톨로지 표방하고 있는 거잖아요. 똑같이 다크 팩토리 운영체제라는 것도 실제 피지컬한 공장을 그대로 모사하고 거기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미리 대비를 하고 운영체제를 확보한다는 관점에서 보면은 공장도 당연히 온톨로지가 굉장히 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게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의 그래프 수준이 아니라 동적인 면까지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온톨로지여야 되겠죠. 확장하는 개념으로서의 온톨로지, 가장 최신의 온톨로지가 디지털 트윈에게 액션을 취하고 그 액션을 통해서 벌어지는 상황들을 다시 온톨로지에 흡수하고 순환 구조여야 됩니다. 네, 그런 방식으로 이제 다크 팩토리, 스마트 팩토리, 디지털 트윈, 온톨로지 이런 것들이 다 연결돼서 결국 제조 피지컬 AI라는 게 탄생하게 되는 굉장히 긴 여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각광받고 있는 LLM이라는 또는 LVM 같은 LBA 같은 신경망 기반의 AI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것이 할 수 없는 어떤 기호적인 지식 체계, 운영 체계, 그리고 어떤 규제 조건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정성을 많이 들여서 사람이 온톨로지를 구축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 또 저희가 또 추구하고 있는 뉴로심볼릭한 관점, 또 우리의 솔루션 중에 하나인 페블로심 같은 것들이 활약을 하게 되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데이터 클리닉이 데이터의 진단에서부터 합성 데이터 생성까지를 자동화하는 그런 올인원 데이터 솔루션으로 만들었었던 거고 거기에다 이제 에이전틱 AI 기술을 만들어서 데이터 그린하우스라는 데이터 자율 운영 체제를 만들고 있잖아요. 데이터가 온실에서처럼 스스로 잘 성장하도록 데이터를 평가를 하고 모자라는 데이터는 합성 데이터로 만들어내는 그런 데이터의 온실인데 한 가지 저희가 이제 특별히 만들고 있는 툴은 부 대표님이 말씀하신 페블로심이라는 거죠. 이 디지털 트윈은 뉴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트윈을 뉴럴 어프로치로 감싸서 좋은
좋은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신호를 데이터 그린하우스가 보냅니다. 이런 데이터를 만들어 주세요 하면 이제 디지털 트윈이 데이터를 만들어서 데이터 그린하우스로 보내면 거기서 또 뉴럴 어프로치로 데이터의 분포를 평가를 하고 여기가 비었네 그럼 또 만들어 주세요. 이런 순환 체계를 갖게 되는 데이터 자율 운영 체제이고 뉴로 심볼릭하게 동작하고 디지털 트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다룬 제조 피지컬 AI 이 내용을 얼마 전 웨비나를 통해서 한번 자세히 다룬 적이 있습니다. 다임리서치의 장현재 대표님하고 박진현 박사님하고 함께한 웨비나 영상이 유튜브에 있으니까요. 한번 찾아봐 주시면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 제조 AI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의 이야기들을 다뤄봤던 것 같습니다. 휴머노이드의 어떤 모션 캡처라든지 아니면은 다크 팩토리에서의 온톨로지 이야기들을 다뤘는데요. 저희가 실제로 에이전틱 AI를 이용한 데이터 그린하우스 패블로심에서 다양한 데이터의 문제들을 풀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임리서치와도 협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T-로보틱스, LX 일렉트릭 같은 기업들과도 실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같이 해볼 만한 일들이 있으신 기업들은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내용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